사랑의 끝은 언제나 완성이 아닌 파멸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감각은 고통이며, 특히 상대를 언젠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감은 그 무엇보다도 큰 강렬한 고통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 혹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타자의 욕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약자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것인 양 가면을 써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가장 덜 아프게 파멸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로 가득 찬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과 여, 이 둘의 사랑은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현실의 조건에서 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가난한 현실도, 부족한 교육도, 또 부당한 현실의 처우도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일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 간의 이유로 인해 행복하고 또 불행하며 사랑하고 또 이별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침범하는 그 모든 변수들은 사랑에 있어선 걸림돌일 뿐이기에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욕망만이 나 자신을 지배할 때, 그때를 비로소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결국 세상 모든 사랑 철학이 지향하는 종착점은 바로 이곳인 것이죠. 사랑은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성시켜가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로맨스를 꿈꾸는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사랑은 나, 그리고 당신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랑인 것이겠죠. 너와 나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으로 미쳐갔지만 사랑이 답이 되지는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엔 조르주와 베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조르주는 방갈로를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베티가 그를 찾아오고 둘은 동거를 시작하죠. 베티는 매우 야성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급기야 방갈로에 불을 지르고 둘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베티의 과부 친구인 리사와 그의 남자친구인 에디의 도움으로 그들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조르그는 틈틈이 집필 활동을 했고, 그가 써놓은 작품들을 읽고 재능을 발견한 베티는 그 작품을 여러 출판사에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 어떤 출판사도 관심을 주지 않죠. 기다리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점점 광폭해지기 시작한 그녀. 이런 그녀를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뜨린 계기는 상상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연인인 조르그를 위해 그의 아이를 낳고 싶었던 베티. 그런데 생긴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 자신의 상상 임신일 뿐이었다니, 걷잡을 수 없는 고통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단계의 나락에 빠진 그녀. 쇼크로 인해 자신의 눈을 파버리는 등 정신 이상을 보여 베티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조르그는 출판사로부터 계약을 맺자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기쁜 소식을 베티에게 알리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식물인간처럼 죽지 못해 사는 몸이었죠. 베티의 병적인 부분까지 사랑했던 조르그, 자유분방한 그녀에게 감옥 같은 정신병원, 그곳은 그녀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그녀에게 있어 너무도 답답한 곳임을 잘 알고 있기에 조르그는 그녀를 위해, 또 그녀의 자유를 위해 베개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키고 유유히 병원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가 된 조르그와 그 앞에 앉아있는 베티 목소리를 내는 고양이 한 마리를 함께 비춰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랑의 열병, 중독,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글쓰기의 욕망을 유보한 채 방갈로를 관리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조르그. 그런 조르그에게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나풀거리는 치마를 입고 찾아온 베티.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동거.
사랑의 열병은 매일 밤 폭풍 같은 사랑을 나눌 만큼 격렬하지만 베티의 자신감이 조르그의 침대로 미끄러져 버리는 동거일 따름이죠. 첫날 밤의 대화는 둘의 증상이 서로 다름을 암시합니다. 즉 조르그가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베티를 원하고 있다면 베티는 욕구를 넘어서 추상적인 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를 안고 그들은 욕망의 회로 속을 헤매이게 됩니다. 그들 엄밀하게 말하면 베티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첫 대상, 오브제는 조르그의 소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에 대한 두 사람의 증상은 또 다릅니다. 락항은 모든 욕망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며 그래서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조르그에게 있어 자신의 소설은 인정받지 못할 억압되어 유보되어 버린 욕망이지만 베티에게 있어 조르그의 소설은 천재가 쓴 위대한 작품이며 때문에 그의 소설은 마땅히 출판되고 또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에 기초한 베티의 광적인 욕망은 출판사의 거절 통보로 일단락 되어버립니다. 현실이 깔아놓은 욕망 코드가 그녀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조르그는 그 현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벽을 뛰어넘고 일어나려는 야생마처럼 순수한 베티에게 있어 그 현실은 천재를 바보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부당합니다. 거부 통보를 접한 후 그녀가 취한 다혈질적인 행동은 그 부당함에 대한 분명한 항의인 셈이죠. 이제 그녀의 첫 번째 욕망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억압되었고 점점 고착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티는 이제 아기에 대한 소유로 욕망을 환치시켜버립니다. 이 아기에 대한 소유는 둘로 분리된 존재, 즉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괴물은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워 첫 번째 욕망은 틈새를 비집고 베티의 입을 통해 계속 발화되며 조르그의 이 유보된 욕망은 베티의 이런 발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극받곤 합니다. 조르그의 안타까운 심적 고통은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베티에게 당장 중요한 건 이제 아기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환치된 이 욕망은 여자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임신 반응 결과는 음성, 현실은 결국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삶은 매일 파란색처럼 우울하고 슬프죠. 더 이상 환치시킬 욕망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욕망 충족의 극대화인 죽음을 꾀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고된 운명이었습니다. 성이 아닌 사랑을 요구했던 베티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이었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떠한 언행도 그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욕망이 향하는 곳은 자신을 반영해주고 또 자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조르그의 능력, 즉 글쓰기이며 생물학적인 자기 복제인 아기입니다. 그녀의 꿈은 투리도가 하나가 되는 용해, 즉 에로스의 하나됨입니다. 조르그도 그 하나됨에 서서히 전염되어 가지만 그 꿈은 결국 끔찍한 가위 눌림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베티, 우리는 서로를 위한 의미였어.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진 못해. 베티를 떠나보낸 뒤 조르주는 자신들이 꿈꾸었던 결혼, 가정, 아이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보부의 가족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요. 결국 조르주와 보부의 상반된 모습은 인간이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사랑도 또 인간관계도 스스로와 타인을 배려하며 적당한 거리와 긴장감이 존재하는 건강하고도 상호 호혜적인 관계여야만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조르주와 베티는 미래도 계획도 없이 오직 젊음과 사랑만을 믿고 살아갔고 삶은 그런 무모한 청춘들에게 기꺼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극 중에서 난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조르주의 대사처럼 빈손으로 오직 사랑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젊은이들만의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자신들이 살아있었다라는 증거를 남길 수가 있었던 조르주와 베티. 이런 사랑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으며 그조차도 누릴 수 있는 행운아는 몇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소수만이 사랑의 온도인 37.2도를 경험하며 다수는 일반 체온인 36.5도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영화 제목이
베티블루 37.2인 것은 이 사랑의 열병에 들뜬다는 것이 문학이 아닌 또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마주칠 기회가 희박한 보석 같은 일이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